이커머스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전망이 어떨 건가 이런 사안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의 동향과 요즘 시커머스라고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커머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저게 이제 차이나 커머스 업체의 동향과 전망은 어떤가 보고 우리 온라인 시장에서 농식품 판매와 미래는 어떨 건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동향과 전망 쪽에서는 온라인 쇼핑이 300조 시대가 곧 다가온다. 해외 직구는 어떻게 들어갈 건가? 이 내용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이라는 게 얘기는 많이 듣는데 실제 대면 거래인 오프라인 쇼핑하고 비대면 거래인 온라인 쇼핑하고 이렇게 시장이 요즘 크게 나눠지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이라는 게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쓰는 용어고 법적인 용어는 통신 판매입니다. 그래서 통신 판매라는 게 사실상 과거에는 인쇄 매체인 카탈로그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95년 7월에 TV 홈쇼핑이 나왔고 그다음에 96년에 이제 인터넷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매체를 다 합친 비대면 거래에서 돈이 이루어지는 비즈니스가 온라인 쇼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이 진화가 저렇게 이제 진화를 이루었는데 우리가 가장 주목할 게 이 2010년에 티몬 위메프 쿠팡이 소셜 커머스라는 사업 모델로 이 시장에 이제 첫 진출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은 이제 쿠팡이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시장 독주가 됐고 티몬하고 위메프는 이제 사실상 회사를 접는 분위기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사실상 그 인터넷 같은 경우는 96년 6월 달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인터파크가 6월 달에 오픈이 됐고 지금은 사라져버리는 롯데닷컴이 처음에 오픈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에 인터넷 쪽의 역사는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냥 신고만 하면 시군구청 가서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 수 증가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현재 137만 업체가 사업을 해서 열심히 지금 사업들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사실상 그 뭐 비대면 거래도 결제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골프 사이트 들어가면 통신 판매업 신고하고 게임 들어가면 다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들 업체까지 다 포함해서 저 숫자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 환경을 보게 되면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 순목 다양화 시키고 가격 경쟁력을 좀 가져가고 배달이 빠르게 하고 편리한 지불 방법을 이렇게 가져가면서 이제 택배와 IT가 발달이 되면서 이렇게 이용이 이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TMF 사태 이후에 어떻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가져갈 건가 이게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0월 18일 날 최종 업계와 공청회를 같이 하면서 정한 방안이 법 적용 대상은 이제 1,000억 거래 이상의 업체들을 이제 적용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한 거의 30개 업체가 중개거래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정상 기한을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그다음에 업계가 갖고 있는 거래 대금에 대해서 50% 관리를 이제 별도로 관리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현재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 가지고 현재 지금 국회에서 올 정기국회 때 논의가 돼가지고 아마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중개몰 쪽은 법에 대한 적용 규정이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정상기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대규모 유통업법에서는 온오프라인 같이 적용되는 게 직매입 같은 경우에는 물건 수령일부터 60일, 그다음에 위스탁 상품 같은 경우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렇게 정해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저렇게 새로운 정상 기한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저거보다는 실제 업계는 더 빠른 시일 내에 정산해 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왜 온라인인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과 같이 맞부딪히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온라인은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구조는 계속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쪽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전개를 하셔야 된다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가 300조 시장이라고 그랬는데 2026년에 300조 시장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260조 시장인데요. 여기는 이제 TV를 포함을 시켰는데 TV 같은 경우도 이제 저기 인터넷처럼 온라인으로 우리가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건데 티커머스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10개 사업자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한 4조 5천억으로서 이제 꾸준하게 조금씩 성장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라이브 홈쇼핑사 7개사 같은 경우에는 좀 매출이 이제 7조인데 조금 점진적으로 줄어갈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248조 시장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한 8.8% 성장한 시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쭉 저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가져가고요. 이제 일반몰과 우리가 중개몰이 있는데 중개몰 시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중개몰 대표적인 게 뭐 네이버나 아침마켓 옥션 이런 업체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중개거래 규모가 한 1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직미 구조로 가면서 일반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PC와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이 74%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이 시장이 모바일 시장으로 완전히 재편이 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매 시장 규모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다른 소매업체별로 어떤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순수하게 온라인 쪽에 그 유무선 인터넷 쪽인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시장이 우리가 227조 시장인데요. 이 시장이 대형마트, 면세점,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오프라인의 주요 사업자들의 전체 합친 매출보다 우리 쪽 시장이 20조 정도 더 큰 시장을 현재 가져가고 있고요. 이 시장은 점점 앞으로도 우리 쪽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저 소매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그게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사항인데 올해 어제자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이 2.2%, 내년도가 1.9%로서 더 안 좋게 시장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시장이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소매 시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 1.6% 성장했는데 내년에는 더 시장이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이렇게 이제 소비자 이용 구매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느 쪽 많이 쓰냐를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쿠팡 저 네이버 쇼핑이 이제 차이 격차가 좀 더 많이 벌어지는 구조로 가고 있고 지마켓 11번가 옥션 쓱닷컴 이렇게 이제 구조가 재편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이 순서는 뭐 당분간 저는 이제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업계가 굉장히 현재 어려운데요. 흑자를 내는 기업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쿠팡, 그다음에 무신사, 배달의 민족, 그리고 여러분들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3분기 연속 흑자를 내가지고 168억이라는 흑자를 낸 거로 됐는데 4분기나 1분기도 실적이 아주 좋을 겁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배송 과정에서 냉매자나 이런 그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에서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시즌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항상 그 영업본부장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즘 배달의 민족이 굉장히 언론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작년도 당기 순이익이 한 5천억 대가 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업계가 요즘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 앞에 있다가 광명으로 이제 회사를 옮겼는데 퇴직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 환경이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컴도 이제 그 빌딩에 있는데 비용 절감을 하려고 여의도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롯데온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업계가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비용 경쟁을 치열하게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현재 업계는 가장 하두로 지금 영업 전선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고객한테 맞춤형 광고를 보내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가지고 가장 그 초개인화된 영업을 가져갈 건가, 여기에 현재 가장 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통계청에서 9월달 자료인데요. 역시 음식료와 음식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이제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음식 서비스가 17.3%, 그 다음에 음식품이 10.5%, 전년도 2% 성장할 때 확실히 이쪽이 아주 성장세가 좋다라는 것을 여기서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매 시장에서 과연 온라인이 침투하는 시장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자료들이 이제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가장 정확한 데이터인데요. 우리가 2023년에 소매 시장, 유형 상품의 소매 시장 640조 시장인데, 그 중에 온라인에서 B에 해당되는 유형 상품 거래액이 163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온라인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침투율이 25.4%인데 올해 3분기에는 26%까지 저렇게 올라간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협회 회원사들 매출이 한 거의 200조가 되는 매출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요사들 매출을 저희가 이제 받아가지고 매번 산자부에 제공해주면서 산자부가 온오프라인 동향을 발표하는데, 품목별로 이렇게 봤을 때 식품이 24.8%로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패션 의류 쪽은 올해 굉장히 힘들죠. 여름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러면서 가을 상품이 안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패션 의류 쪽은 마이너스 거의 10% 이렇게 역신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품목별 비중으로 봤을 때 31%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농식품 매출 동향을 보면은 역시 코로나 때 가장 높은 성장률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품 같은 경우는 2020년에 38% 성장을 해서 18조 6천억이 나왔고, 농축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6.6% 해서 전년 대비해서 아주 높은 성장률 76%를 했고요. 뭐 음식 서비스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대였고, 근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세가 좀 다소 둔화되면서 10%대 성장을 가져가는데, 음식 서비스는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 쪽에서 식품류 매출 동향인데, 2022년 5조 9천억 정도 매출을 식품류가 했는데, 즉석식품류.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간편조리 세트가 여기에 지금 예시가 되고 있는데, 2020년부터 런칭을 해가지고 현재 밀키트 제품들이 이렇게 아주 높은 성장률을 지금 하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온라인 식품이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나오는 이제 데이터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소매 시장, 유형상품 소매 시장이 640조인데 그 중에 그 2023년 기준에서 식품류가 40조 시장입니다. 40조 시장이면은 전체 포지션에서 6.4%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농식품의 온라인화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농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차이나 커머스 경쟁에서 살짝 빗나가 있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는 중국산 제품들이 이미 깊숙이 파고들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뭐 가전이나 패션,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점점점 어려울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식품류는 이제 우리 중국 제품과 상관없이 제품이 계속 우리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높은 성장률을 가져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가 굉장히 요즘 이슈가 되는데 알리익스프레스가 마동석 탕웨이 뭐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광고하고 마케팅하고 있는데요. 올해 3분기 기준에서 지금 전체 직구의 매출액 1조 9천억 정도 되는데 중국이 그 중에 1조 1천억 정도 해가지고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전분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6%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 차이나 커머스의 돌풍이 서서히 다운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저와 우리와 비슷한 기호 때문에 그런지 25% 정도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5% 성장했고 미국은 뭔가 우리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는 역시 중국이 45% 제일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이나 커머스에 대한 사안들인데요. 차이나 커머스가 이렇게 7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 해가지고 이제 알리바바 그룹의 글로벌 쇼핑 사이트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계열사 차이나 야후의 중국 물류와 한국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CJ 대한통운만 독점 계약에서 해가지고 CJ 주가가 13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롯데, 한진 세 개가 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721 정도의 이렇게 비중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사업을 매장을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바바 그룹이 작년에 한 30조 정도의 흑자를 낸 회사입니다. 이 30조 낸 회사가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웬만큼 돈 쏟아붓는 건 크게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그 테무한테 위탁을 완전히 위임을 해가지고 테무가 모든 걸 책임지고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데 테무 같은 경우에는 그 당기 순이익이 47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알리보다 더 많아요. 알리바바 그룹보다.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온라인에 이제 사업을 집중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12월달에 미국에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거기 교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미국은 테무 때문에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본사가 보스턴에 있습니다. 그래 2022년 7월달에 사업이 오픈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테 쉬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쉬인 같은 경우는 패스트 의류를 만드는 이제 업체가 해당이 되는데 중국의 최초 의류 클로스아웃 단지 광저우에 이제 이게 생산자 협업을 해서 만드는데 그 세계 지금 5위권에 들어가는 이제 의류 업체가 내버렸고요.
여기 자라 제품보다 5분의 1 수준에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가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의류업체들이 이제 굉장히 힘든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보니까 한 3조 정도 흑자를 냈더라고요. 이런 중국의 차이나 커머스들이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모기업에서 엄청난 단기 순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여기에 대응하는 데는 너무 어려운 열악 구조 하에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국내 사업사의 종합몰 웹 사용자 순위는 역시 그 쿠팡이 독보적인 1위를 가고 있는데 이 숫자는 계속 바뀝니다. 알리 11번과 테무 지마켓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의주시할 게 요게 이제 테무인데 2023년에 한국 시장에 들어왔는데 저렇게 시장이 폭발적으로 지금 커가고 있습니다. 알리 같은 경우는 2018년인가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이 짧은 시일 내에 테무가 저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테무가 지금 대단합니다. 보니까 미국의 그 중국 커머스 업체 월간 이용자 수 추인데 아마존이 독보적으로 위에 위치하는데 여기에 테무가 2등, 그다음에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운로드 순위를 봤을 때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봤을 때 테무와 쉬인, 그다음에 월마트,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움직이는 동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차이나 커머스의 이런 동향인데 전 세계 별로 봤을 때 그 테무, 쉬인이 사실상 미국, 그다음에 유럽, 중동, 중남미, 일본에서 테무가 1등입니다. 검색 순위에서. 그다음에 광고 매출을 작년에 미국에서 딱 그 집계한 거 보니까 아마존 6억 달러 쏟아부었는데 테무가 5억 달러를 쏟아부었더라고요. 그래서 테무가 굉장히 외국에서는 굉장히 그 인지도 높은 성장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게 장표가 제가 새롭게 막 보내준 거였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이트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인도는 정책적으로 중국 사이트를 다 막아놔가지고 이렇게 인도에서는 중국 사이트들이 하나도 순위에 랭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커머스 주가 상승률을 보니까 이게 텐센트입니다. 텐센트 주가가 저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텐센트가 테무의 모기업인 핀터도의 2대 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무가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아주 폭발적으로 이게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커머스와 관련돼서 국내 쇼핑몰 상품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 이제 삼성증권에서 자료 정리한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마늘 다지기 관련된 저 상품인데 알리와 테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2,600원, 3,000원대 하는데 우리나라의 뭐 쿠팡이나 네이버 11번거 같은 경우는 만원대 거의 가격 전후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을 경쟁하는 데 있어서는 국내 기업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점점점 우리나라의 생활용품이나 뭐 가전 모든 제품이 중국 시장한테 시장이 계속 장악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K 메뉴에 그 이제 국내 상품들이 입점한 것들을 저렇게 노출을 시키고 있는데 요 당시는 어쨌든 입점 수수료를 알리가 이제 안 받는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CJ의 햇반이나 그다음에 비벼과 같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를 봤을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입점 수수료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다 미끼 고객 유인 이런
마케팅 전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온라인 시장에서 농식품 판매와 미래는 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쭉 살펴를 보면은 고객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좀 세분화해서 전략 목표를 만들고 실행이 이제 필요하다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합리적인 가격을 우리가 책정을 하고 고객에 대해서 신속하게 문의에 대응하고 정확한 배송, 편리한 구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객을 위해서 부가가치를 많이 더 만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을 그냥 다 아시는 내용 정리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그 다양한 SNS의 채널을 모두 활용을 해야 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뭐 지인 추천, 검색 엔진, 블로그, 그다음에 리뷰 사이트, 소셜 미디어, 뭐 홈페이지, 온라인 뉴스, 커뮤니티 이런 걸 다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지금은 아주 좋은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에서 농산품을 판매 전략은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브랜드 구축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스토리텔링 이게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아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농장 이야기나 생산 과정, 생산자 철학 등 이런 걸 해주고 로고나 디자인을 좀 인지도 제고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제 모바일 이제 쇼핑 시대인데요. 앞으로 새로운 이제 IT 기술이 VR, AR, MR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계속 진보가 될 텐데, 이런 VR인 이제 가상현실과 AR인 이제 증강현실, 그 다음에 두 개를 섞은 MR, 요 기술이 어디가 더 잘 가져가느냐에 따라 쇼핑 고객 유인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커머스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AI나 그 다음에 IoT, 빅데이터 이런 기술을 좀 더 잘 가지고 있는 소수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이 고도로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력한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또 매출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와 쿠팡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해가지고 사업이 계속 전개될 거로 예상이 되고, 중간 유통 사업자들의 역할은 굉장히 좀 더 축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에게 제가 농식품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 거냐 물어봤더니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필수 소비재로서 경제 불확실성에서도 10% 성장이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AI 데이터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맞춤형 상품과 재고 관리, 개인의 초개인화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ESG와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친환경 식품과 D2C 플랫폼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 수출이 증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목할 게 또 SNS 시장이 연간 20%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농식품 D2C가 이제 성장이 기대가 된다. D2C는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해가지고 농장 농축 제조에서 바로 소비자와 연결시키는 그런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신판매 채널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유통 혁신을 통해 가지고 유통 비용 6% 절약이 돼 가지고 판매 수익성이 많이 더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감마라고 해서 PPT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그 사이트인데, 앞에 걸 묶어놓고 얘기하니까 2025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우리 농식품 분야는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그 상품군보다는 사업의 훨씬 안정성이 담보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쪽에 올인하셨을 때 아주 좋은 성과가 예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마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